건강검진에서 혈당이 조금만 높게 나와도 아직 괜찮겠지 하며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작된 작은 숫자 하나가 몇 년 뒤에는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저는 내분비내과 전문의로 3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해온 김재현 원장입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한 가지 분명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인의 당뇨는 서양인의 당뇨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같은 체격, 같은 나이의 사람이라도 한국인의 췌장은 평균보다 12% 작고 기능은 36.5%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살이 찌지 않아도 운동을 꾸준히 해도 혈당이 쉽게 오르고 조절이 어렵습니다. 특히 마른 체형임에도 불구하고 당뇨를 진단받는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생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선천적으로 췌장이 약하고 인슐린 분비 능력이 낮기 때문입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한국형 당뇨는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간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약만으로는 혈당을 완전히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진짜 회복은 몸의 균형이 바로 설 때 시작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국형 당뇨의 진짜 원인과 췌장을 보호하고 기능을 회복시키는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하신다면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길이 보이실 겁니다. 그럼 왜 우리 한국인은 이렇게 당뇨에 취약할까요? 그리고 그 약한 췌장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해답을 하나씩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의사로서 저는 30년 넘게 수많은 당뇨 환자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그런데 진료실에 앉아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원장님, 저는 살도 안 쪘는데 왜 당뇨래요? 대부분의 한국인 환자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 말 속에 바로 한국형 당뇨의 본질이 숨어 있습니다. 한국인의 당뇨는 단순히 체중이나 식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양인과는 다른 체질과 장기 구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한국인의 췌장은 서양인보다 약 12% 작고 인슐린을 분비하는 베타세포의 기능은 36% 이상 낮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활동을 해도 한국인의 췌장은 더 쉽게 피로해지고 기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사례를 자주 봅니다. 몇 년 전 50대 초반의 한 남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체중은 정상이고 매일 아침 조깅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혈당이 계속 높게 나왔습니다. 처음엔 본인도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운동도 하고 기름진 음식도 안 먹는데 왜 당뇨가 생긴 거죠? 그분의 검사 결과를 보면 인슐린 저항성은 크지 않았지만 인슐린 분비량이 눈에 띄게 낮았습니다. 즉, 췌장이 지쳐 있었던 겁니다. 서양인의 당뇨는 주로 과잉 섭취와 비만에서 시작되지만 한국형 당뇨는 췌장의 피로에서 시작됩니다. 췌장이 작고 약하기 때문에 인슐린을 만들 수 있는 여유가 적습니다. 그 상태에서 식사 후 혈당이 자주 오르면 췌장은 쉴 틈 없이 인슐린을 만들어야 하고 결국 탈진하게 됩니다. 이렇게 췌장이 지치면 혈당을 내리려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결국 당뇨로 이어집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이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몸이 피로하고 손발이 저리거나 잠이 잘 오지 않거나 밥을 먹고 나면 이상하게 졸릴 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단순히 스트레스나 나이 탓으로 돌리지만 사실 그 시점에서 이미 췌장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나 이제 너무 힘들다고요.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췌장을 쉬게 해야 합니다. 약으로 혈당을 낮추는 건 임시 방편일 뿐, 췌장이 회복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은 불가능합니다. 췌장은 단순히 인슐린을 만드는 장기가 아니라 몸 전체의 대사 균형을 조절하는 중심축입니다. 췌장이 피로하면 간도 영향을 받고 결국 몸 전체의 에너지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한국형 당뇨를 관리하려면 단순히 먹는 양을 줄이고 운동을 늘리는 것, 이 전부가 아닙니다. 췌장의 피로를 줄이고 인슐린이 안정적으로 분비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규칙적인 수면, 식사 간격 유지, 스트레스 관리가 모두 중요한 이유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강조합니다. 췌장을 혹사시키지 마세요. 잠깐이라도 쉬게 하면 놀라울 만큼 회복됩니다. 당뇨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균형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한국형 당뇨는 그 균형이 깨졌다는 신호입니다. 췌장이 지쳐있을 때 그 원인을 정확히 알고 회복의 방향을 잡는다면 약에 의존하지 않아도 혈당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힘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수많은 환자들과 함께 경험해온 한국형 당뇨의 진짜 교훈입니다. 한국인은 유난히 4가지 장기에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다. 바로 췌장, 간, 소화기,
그리고 심장이다. 이 네 장기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가 약해지면 다른 장기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당뇨를 비롯한 대사질환은 단일한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신호로 봐야 한다. 먼저 췌장이다. 한국인의 췌장은 작고 기능도 약해 인슐린 분비 능력이 떨어진다. 특히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거나 간식을 자주 먹는 습관은 췌장을 계속 일하게 만들어 쉬지 못하게 한다. 식사 후 바로 눕거나 달콤한 디저트를 자주 먹는 습관이 있다면 이미 췌장은 피로를 호소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경우에는 세 끼를 규칙적으로 먹고 식사 간격에는 물 이외의 것은 삼가야 한다. 췌장이 잠깐이라도 쉬어야 회복의 기회를 얻는다. 두 번째로 간이다. 간은 혈당을 저장하고 방출하는 역할을 하며 해독 작용도 담당한다. 그러나 한국인은 술 문화가 발달해 있고 잦은 회식과 야식으로 간이 혹사당하는 경우가 많다. 간 기능이 떨어지면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고 피로가 쉽게 쌓인다. 손톱에 세로 줄이 생기거나 술 한 잔에도 얼굴이 쉽게 붉어진다면 간이 이미 피로하다는 신호다. 이런 경우엔 절주,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식사로 간을 회복시켜야 한다. 간이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혈당도 안정된다. 세 번째는 소화기다. 한국인은 위장 질환이 많다. 급하게 먹거나 매운 음식을 자주 먹는 식습관이 위장을 자극한다. 소화 기능이 약해지면 음식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아 포도당이 불규칙하게 흡수되고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린다. 식사 후 더부룩함, 잦은 트림, 식곤증이 있다면 소화기가 약하다는 신호다. 이런 경우엔 천천히 꼭꼭 씹어 먹고 잠들기 전 최소 3시간은 금식해야 한다. 위장이 비워진 상태에서 자야 깊은 숙면이 가능하며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마지막은 심장이다.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 사회에서 심장은 늘 긴장 상태에 놓여 있다. 걱정이 많고 잠을 잘 이루지 못하거나 사소한 일에도 가슴이 두근거린다면 심장이 약하다는 신호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아지면 혈당도 함께 상승한다. 심장을 위해서는 하루에 3번 깊게 호흡하고 자신을 다독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커피나 자극적인 음료를 줄이고 충분한 휴식과 가벼운 산책이 큰 도움이 된다. 이 네 가지 장기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 한 곳의 기능이 떨어지면 연쇄적으로 영향을 준다. 췌장이 피로하면 간이 과로하고, 간이 약해지면 소화가 더뎌지며, 스트레스로 심장이 긴장하면 혈당이 다시 오르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결국 당뇨를 관리한다는 것은 단순히 혈당 수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이 내장기의 균형을 회복하는 일이다. 몸이 조화롭게 돌아갈 때 혈당도 자연스럽게 안정된다. 당뇨를 관리하는 가장 기본은 생활 습관이다. 약이나 영양제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을 바로잡는 일이다. 단순히 음식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먹고 자고 움직이느냐가 혈당을 좌우한다. 몸의 리듬이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치료를 받아도 효과가 오래가지 않는다. 첫 번째는 식사다. 많은 사람들이 당뇨 관리의 핵심을 먹지 말아야 할 것으로만 생각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먹느냐다. 식사 순서만 바꿔도 혈당이 크게 달라진다. 식사할 때는 먼저 채소를 충분히 먹고 단백질을 섭취한 뒤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먹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 탄수화물이 천천히 흡수되어 식후 혈당의 급상승을 막을 수 있다. 또한 한 끼를 거르지 말고 세 끼를 일정한 시간에 먹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저녁 식사는 잠들기 3시간 전에는 마쳐야 한다. 위장이 비워진 상태에서 자야 숙면이 가능하고 다음날 공복 혈당이 안정된다. 두 번째는 수면이다. 수면 부족은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든다.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거나 불규칙한 생활을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해 혈당이 올라간다. 하루 최소 7시간, 가능하면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다. 잠이 오지 않을 때는 따뜻한 물을 마시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 몸의 긴장을 풀어주면 도움이 된다. 깊은 수면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췌장을 쉬게 해준다. 잘 자는 것만으로도 혈당 조절이 절반은 해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 번째는 운동이다. 운동은 단순히 체중을 줄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꾸준한 움직임은 근육이 포도당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만들어 혈당을 낮춘다. 하루 중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식후에는 최소 10분이라도 걷는 습관을 들이자. 매일 30분을 몰아서 운동하는 것보다 하루에 3번 10분씩 나누어 움직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집안일, 계단 오르기, 가벼운 산책 모두 좋은 운동이 된다. 특히 맨발로 걷는 것은 지압 효과와 접지 효과를 동시에 주어 혈액순환과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혈당 기록이다.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을 꾸준히 기록하는 습관은 자신의 몸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안에 공복 혈당을 재고
평소보다 높거나 낮을 때는 전날의 생활을 돌아본다. 늦게 잤는지, 술을 마셨는지, 식사를 서둘렀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런 기록을 2, 3주만 지속해도 나만의 패턴이 보인다. 회식 후에 혈당이 오르는지, 수면이 부족할 때 불안정해지는지 스스로 알게 된다. 숫자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메시지다. 생활 습관을 바꾸는 일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는다. 하지만 작은 실천이 쌓이면 몸은 반드시 반응한다. 규칙적인 식사, 충분한 수면, 꾸준한 움직임, 그리고 매일의 기록. 이 네 가지가 췌장을 쉬게 하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당뇨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혈당 수치만 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이나 당화혈색소 수치가 정상이면 안심하지만 그것은 이미 병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야 변하는 지표다. 즉, 숫자가 정상이라고 해서 췌장이 건강하다는 뜻은 아니다. 당뇨는 수치가 아닌 기능의 문제이며 그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검사가 있다. 바로 인슐린 저항성 검사, C펩타이드 검사, 그리고 모세혈관 검사다. 첫 번째는 인슐린 저항성 검사다. 인슐린은 혈액 속의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옮겨주는 열쇠 같은 호르몬이다. 그러나 세포가 인슐린의 신호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인슐린이 분비되어도 포도당은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세포가 인슐린의 작용에 둔감해지는 상태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한다. 이 저항성이 높아질수록 췌장은 혈당을 낮추기 위해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들어야 하므로 점점 피로해진다. 결국 췌장이 지쳐 인슐린 분비가 떨어지면 혈당은 급격히 상승한다. 이 검사는 혈당이 정상일 때도 미리 몸의 이상을 발견할 수 있어 예방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검사 중 하나다. 두 번째는 C펩타이드 검사다. 이 검사는 인슐린이 얼마나 분비되는지를 확인하여 췌장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평가한다. 인슐린은 췌장에서 전구체 형태로 만들어질 때 C펩타이드라는 단백질과 함께 생성된다. 따라서 C펩타이드 수치를 보면 췌장이 실제로 얼마나 일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당화혈색소가 정상이라도 C펩타이드 수치가 낮다면 이미 췌장이 피로하다는 뜻이다. 반대로 수치가 높다면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 췌장이 과도하게 일하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다. 즉, 이 검사는 단순한 당뇨 진단을 넘어 췌장의 건강 상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세 번째는 모세혈관 검사다. 많은 사람들이 당뇨의 합병증을 눈, 신장, 신경 문제로만 알고 있지만 그 출발점은 보이지 않는 미세혈관의 손상이다. 모세혈관 검사는 손톱 밑에 모세혈관을 현미경으로 관찰하여 혈류의 흐름과 혈관 벽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검사다. 모세혈관이 꼬이거나 끊어져 있다면 이미 말초 순환이 나빠지고 있다는 신호다. 이런 상태를 방치하면 손발 저림, 시력 저하, 심지어 발괴사 같은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조기에 발견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염증을 줄이는 치료를 병행하면 실제로 모세혈관이 회복되고 혈당의 변동폭도 안정된다. 이 세 가지 검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인슐린 저항성 검사는 세포가 인슐린을 얼마나 받아들이는지를 보여주고 C펩타이드 검사는 췌장이 얼마나 일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모세혈관 검사는 그 결과로 몸 전체의 혈류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보여준다.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혈당은 안정되고 몸의 균형이 회복된다. 당뇨를 관리하는 데 있어 숫자는 단지 참고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그 숫자 뒤에 숨은 몸의 신호를 읽는 것이다. 인슐린 저항성과 분비, 그리고 혈관의 상태를 함께 살피면 당뇨를 훨씬 일찍,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 결국 병을 치료한다는 것은 수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기능을 회복하는 일이다. 세 가지 검사는 그 회복의 출발점이다. 당뇨병은 단순히 혈당을 낮추는 병이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혈당 수치가 높아지면 약을 복용하고 수치가 내려가면 치료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약으로만 혈당을 조절하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약은 혈당을 일시적으로 낮추지만 췌장의 기능을 회복시키지는 못한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췌장이 더 지치고 약의 용량은 점점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최근에는 서양 의학의 약물 치료에 한방의 체질 치료를 병행하는 한양방 통합 치료가 주목받고 있다. 양방 치료는 빠른 혈당 조절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혈당이 급격히 높을 때는 약을 통해 인슐린 분비를 돕거나 당의 흡수를 억제해야 한다. 하지만 약물만으로는 인체의 자연 회복력을 끌어올리기 어렵다. 한방 치료는 바로 이 부분을 보완한다.
한의학에서는 당뇨를 단순한 혈당 문제로 보지 않고 췌장, 비, 간, 위장, 심장의 기능 저하로 인한 기혈의 불균형으로 본다. 즉, 혈당을 낮추는 것보다 먼저 몸 전체의 균형을 되찾는 것이 중요하다. 한약은 인슐린 분비를 돕고 췌장의 피로를 풀어주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환기, 왕지는 대표적인 보비약으로 췌장의 기능을 강화하고 면역력과 에너지 대사를 높인다. 실제로 환기를 꾸준히 섭취한 환자들의 인슐린 분비량이 증가하고 혈당 변동폭이 줄어든 연구 결과가 있다. 또한 당귀, 산약, 백출 등의 약재는 간 기능과 위장 기능을 개선해 음식의 흡수를 원활하게 하고 혈당 스파이크를 완화시킨다. 이런 약재들은 서양의학의 약물과 병행해도 부작용이 적고 장기적으로 췌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통합치료의 핵심은 균형이다. 약물로 급한 불을 끄되 한방치료로 근본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혈당이 높을 때는 약을 줄이지 않고 꾸준히 복용하면서 동시에 한약을 통해 췌장 기능을 보강하고 간과 위장을 조화롭게 한다. 이렇게 하면 약의 효과는 유지되면서 점차 용량을 줄일 수 있다. 실제 임상에서도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는 환자들이 점점 늘고 있다. 또한 식이요법과 생활요법을 함께 병행하면 효과는 훨씬 커진다. 복합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 일정한 식사 시간, 충분한 수면, 그리고 식후 맨발 걷기 같은 습관이 췌장을 쉬게 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한다. 여기에 환기차를 매일 마시면 혈당의 급상승을 막고 피로감을 줄여준다. 환기차는 물 1리터에 환기십, 20찍을 넣고 절반으로 줄어들 때까지 끓인 뒤 하루 여러 번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다. 맛이 은은하고 부드러워 일상 속에서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다. 한방에서는 또 하나 중요한 방법으로 호흡과 명상을 강조한다. 스트레스는 혈당을 가장 빠르게 높이는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깊고 느린 복식 호흡은 교감신경의 긴장을 완화시켜 심장을 안정시키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인다. 하루 10분이라도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면 실제로 혈압과 혈당이 함께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난다. 결국 당뇨 치료의 목적은 단순히 수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망가진 몸의 리듬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약은 수치를 낮추지만 한방치료는 몸의 밸런스를 되찾게 한다. 두 가지가 만나면 치료의 속도와 지속력이 달라진다. 통합치료는 혈당을 낮추는 치료가 아니라 몸을 회복시키는 치료다. 혈당보다 몸을 먼저 고치면 혈당은 자연히 따라온다. 당뇨는 단순히 혈당의 숫자를 관리하는 병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몸의 균형을 잃고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신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이 생기면 약을 찾고 약으로 혈당이 내려가면 안심한다. 그러나 진짜 회복은 약이 아니라 내 몸이 스스로 균형을 되찾을 때 시작된다. 오늘 이야기한 모든 내용은 결국 그 한 가지 진실로 모인다. 혈당을 낮추는 것보다 몸을 회복시키는 것이 먼저다. 당뇨를 가진 사람들은 종종 좌절한다. 수치가 오르내릴 때마다 불안하고 언제까지 약을 먹어야 할지 두렵다. 그러나 몸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잘 먹고 잘 자고 꾸준히 움직이며 마음을 다스리면 몸은 반드시 반응한다. 췌장은 생각보다 섬세하지만 동시에 회복력이 강한 기관이다.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을 믿고 꾸준히 관리한다면 약에 의존하지 않아도 스스로 혈당을 잡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당뇨는 평생의 싸움이 아니라 몸과 화해하는 여정이다. 숫자를 두려워하기보다 몸의 신호를 듣고 오늘의 생활을 조금씩 바꿔보자. 매일 아침 혈당을 재는 순간 그것을 불안의 숫자가 아닌 회복의 방향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자. 나는 나의 몸을 회복시킬 수 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기적은 반드시 일어난다. 꾸준히 환기차를 마시고 3시간의 공복을 지키고 식후에 잠시 걸어보자. 이 단순한 습관들이 모여 인생을 바꾼다. 당뇨를 졸업한다는 것은 단순히 병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건강한 나를 되찾는 과정이다. 이제 당신의 몸이 스스로 회복할 차례다. 오늘이 그 첫날이 되길 바란다.